최근에 반등을 꾀했었던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사람들로 하여금 탄식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의 지속되는 상승과 함께 미국 증시가 오늘도 연이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전세계 자산 시장. 비트코인이 잘 버텨보려고 애를 썼었으나 그만 2만 달러를 내주고 19,492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46달러에서 갤갤대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정보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웃기면서도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소식. 나라가 파산이 나버린 스리랑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니네 나라 망했어 임마. 정신 차려. 다음으로는 미국 연준 웹사이트에 가시면 연준에서 여러가지 자료 및 데이터들을 제공하는데요. 최근에 그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자료도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비한 차트를 만들 수 있도록 구비를 해놨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겠죠. 연준도 인정하는 비트코인. 자, 그나저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미국 시간으로 내일 드디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와이즈의 최고 준법 감시자가 이 그레이스케일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한 SEC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소송 백날 천날 걸어봤자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직접 찾아가가지고 빠따로 후리든가 해야지. 소송 걸려봤자 눈 하나도 깜짝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언제나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반대로 글래스노드에서 온체인 분석을 했는데 그닥 좋지 않은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코인니스에서 요약을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장투자들, 비트코인 장투자들은 현저한 캐피슐레이션, 항복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약세장 후기 단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장기 홀더들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바닥이 형성된 것 같지가 않다. 조금 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도 하락장 같은 경우 채굴자들의 항복이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현재 하락장 같은 경우는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의미있게 회복되지 않는 한 채굴자들은 들고 있는 6만 6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비트코인 바닥은 아직 찍히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암울해지고 있는 것 같은 비트코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주도 숫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억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가격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나게 안타까운 상황.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와 웹3 업계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이 봤을 때 올해 비트코인 바닥은 13,000달러가 될 것이며 올해 말까지 25,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는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반등이 최대치까지 이루어진다면 35,00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단순한 반등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자,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블루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베어 플래그가 형성이 되고 있다. 심리적 지지선인 15,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서 블룸버그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트 보는 게 거의 똑같죠. 일봉에서 상승형 쐐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로만이라는 분석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에 기미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 빨간 지지선 자리 18,8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여지없이 13,000달러대까지 내리꽂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 비트코인,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자, 근데 비트코인의 반등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어요.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 과거에는 좀 맞추면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빗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었다가 지금부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내일 정도 해가지고 CPI가 발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한번 떨어졌다가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서 그 반대의 움직임이 연출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채널 안에서 움직여 왔었는데 지금 채널의 하단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 채널이 깨져가지고 하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더욱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속 벼랑 끝에 매달린 비트코인, 과연 지속되는 하락과 함께 18,0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되고야 말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하락장 때문에는 언제나 고개를 들고 나오는 와이코프 이론에 대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예상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닥이 15,000달러에서 16,000달러 사이에 찍히게 되면서 상승을 그때부터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시경제에 지금 자산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져 주면서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신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 있기를 바라봐야만 되겠죠. 아니면은 이대로 쭉 가면서 미국 증시와 자산들의 가격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달러의 수명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일단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달러 강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잘 견디고 또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스위스 우체국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024년도까지 암호화폐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정말로 좋은 나라가 아닌가? 자,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마이클 세일러 최근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은 분명한 증권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어째서 마이클 세일러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ICO를 통해 발행이 되었고 관리팀이 있으며 프리마이닝, 사전 채굴까지 있었다. 그리고 하드포크가 있었으며 하드포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의 연기도 난이도 폭탄도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폭탄을 6개월마다 늦추는 이더리움의 기능이 이더리움을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이유를 대면서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한 강력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를 좋아할 리가 없겠는데요. 특히 비탈릭 부테리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작업증명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인 거짓말을 반복하는데 그들은 지분증명 같은 경우 프로토콜 매개 변수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구라를 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만 자신있게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파장이 일었었는데 자,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분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가지고 증권이다 상품이다 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도 미국밖에는 없단 말이죠. 참 이 게리 겐슬러 및 SEC 건물 바닥에 거대한 싱크홀이라도 생겨가지고 그냥 쏙 빨려 들어가 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칼다노 관련된 소식 코티페이에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에이다 페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전세계 700만 명의 사업자들이 에이다 지불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찰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삶을 즐기고 있는 찰스, 네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다. 하락장에서 더욱더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의 CEO CG인데요. 최근 그가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남자 누굽니까? 공포의 대마왕, 양아치 중에 양아치, 생양아치,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인데요. 둘이서 왜 이렇게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인가? 한편 그는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과도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전 세계 대통령들과 이제 짬밥을 함께 할 수 있는 바이낸스의 CEO,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양반들이 암호화폐를 좋아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래에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유니스왑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이낸스 CEO인 CG가 어제 나서가지고 유니스왑 거래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해커가 4295개 이더를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유니스왑 거래소 자체 이상이 아니라 피싱 공격에 의한 일부 LP, NFT가 잘못된 거래 승인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도난 당했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유니스왑까지 문제가 생긴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붕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NFT 열풍은 꺼지지 않았다. 미국의 게임스탑에서 드디어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국내 소식인데요. 여기는 이 짐승 NFT가 신세계에서 만들어낸 짐승 NFT라고 합니다. 10만원짜리였었는데 최근에 3천만원에 팔렸었다라고 하네요. 자, 국내에서도 NFT 열풍이 이어질 수 있는가? 이어서는 어제 비트코인 결제 및 이 지불을 지원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화제를 모았었던 브라질의 최대 결제 앱인 픽페이에서 올해 안에 자신들만의 거래소까지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야망과 포부가 어마어마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쌓을 때 이를 기회로 해가지고 한번 거래소를 시작을 해보겠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에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포카닷 차트입니다. 포카닷 아주 그냥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속된 말로 개작살이 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지금 매집 구간에 들어선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이거죠. 더 떨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부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매집 구간에 들어선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믿으신다라면 하락장을 축적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가지로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토마토 채널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광고 틀어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